할렐루야. 그녀 여인아 다오이사 영적 그녀도이니 너 그라우 세코다이스로란 러버 브레 맞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의 꿈은 한결같이 로마 선교였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 선교를 갈망했을까요? 그것은 로마가 당시 세계에 가장 부유하고 또 문명화되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신상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그의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갈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은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건강을 잃어서도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파멸의 늪에 빠질 때는 죄에 빠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람은 죄에 빠졌을 때 그 인생이 파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가장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인생이 생명을 잃어버릴 때 그건 바로 죄에 빠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답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듣는 것, 복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우리 삶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삶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참된 행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우리 캄보디아 사람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캄보디아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계 어느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어떤 나라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저 사람들이 가장 불행해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겁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빵이 필요하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공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겁니다. 캄보디아 사람은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거기서 또 3%는 이슬람입니다. 그럼 2%가 남죠? 2% 중에서 1%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도 1% 다는 아니고 통계 수치로는 한 2%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건 허수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파악되는 거는 1%도 안 됩니다. 그건 거의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도 어느 마을을 가도 크리스찬을 만나는 일은 드물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캄보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민의 30% 정도는 예수를 믿고 나머지 70%는 안 믿고 이러면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있으니까 거기 열심히 더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아예 크리스찬을 만나기가 힘든 나라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년이 걸릴지 50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나라는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전부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민족 복음화라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갈 때는 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전략이 좋으면은 한정된 자원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전략이 나쁘면은 열심히 자원을 투입해도 성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은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왜군을 다 물리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전략이 좋았죠. 전략이. 병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세서도 아니고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 올돌목에 그 소용돌이 치는 물을 이용해서 또 장사진, 학익진 이런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그거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특히 민족 복음화라는 큰 목표를 세울 때는 전략에 따라서 50년 후에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당장은 비슷해요. 당장은 5년, 10년 정도는 열심히 하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근데 10년, 20년 지났을 때가 문제죠. 과연 그 민족이 복음화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은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습니다. 그 33인 중에서 크리스찬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좀 관심 갖고 찾아봐야지 이제 나오는 수치죠. 16명이었습니다. 33명 중에서 16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반 가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1919년이 3.1운동이 있었죠. 지금이 2017년, 거의 1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지를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불교 신자였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반 정도가 기독교인인 겁니다. 이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학교를 많이 세운 거예요.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을. 교회도 많이 세웠지만 미션 스쿨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지도자들을 양성한 겁니다. 크리스찬, 예수 믿는 지도자들을 양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이제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도층으로 갈수록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사회 지도층으로 갈수록 크리스찬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우리나라 재헌국회 때 기도회로 국회를 열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국가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런 힘들이 지속되면서 그 사람들이 또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2세대 신학교들은 다 선교사가 배출한 목사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는 지금도 미국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한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인구가 몇 억입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잖아요. 그 인구 대비로 보면은 한국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많은 기독교인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복음으로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이 옵니다. 지금도 한국의 많은 평신도 또 교육자들이 복음으로 그 나라를 섬기기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초기 선교사들이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랬던 결과 이제 100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경신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신중학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신중학교 해화동에 있습니다. 해화동 로터리에 동성중학교라고 로터리에 있는 학교가 있고요. 거기 천주교 학교예요. 그 로터리에서 성북동 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언덕 쭉입니다. 언덕 정도가 나올 때 그 언덕 마을에 경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경신학교가 공동학군이었어요. 저는 미아리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공동학군은 이제 다 올 수 있어요. 제가 딱 중학교를 거길로 배정받았을 때 저는 경신학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가 사는 지역하고는 좀 멀리 있어가지고. 경신학교를 제가 들어가고 나니까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 선생님은 목사님이에요. 성경도 가르쳐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학교 시작 중간 끝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부흥회도 하고 교회하고 똑같아요. 복도에다 성경 말씀 써 있고. 그래서 제가 경신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그 성경 선생님이 저한테 카드를 하나 줬어요. 카드를 하나 주고서 요 카드는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 도장 하나씩 받아와라 매주마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성경 시간에는 점수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동네에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예배 중고등부 예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 저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하고 이 카드 내밀었습니다. 그 전화 받고 그런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중학생 중에서 자기가 찾아오더니 예배드리고 카드 내민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중고등부에 그만 재미를 붙였어요. 저희 경신중학교는 남학교인데 그 교회 가보니까 여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어가지고 교회를 계속 나간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이. 그러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장도 하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지금 선교사가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내가 경신중학교 안 들어갔으면은 내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온 외가 쪽이며 친가 쪽이며 먼 친척이며 가까운 친척의 시골이며 서울이며 다 통틀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은.
영적으로 불무지였습니다. 저희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뭐 3대가 예수 믿는 집이고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기 얘기도 못 꺼내는 정말 그런 집안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경신중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항상 힘들게 믿어요. 핍박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죠. 막 그 순교도 하고 처음 믿는 사람. 저도 중학교고 어린 아이지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빨리 들어갔나 봐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불집게를 맞고 성경책 다 찍고 교회 갔다 오면 막 쩌면서 아버지 주무시나 아버지 계시나 한 번도 제가 교회 가면서 성경책 들고 나간 적이 없어요. 교회 간다는 말을 하고 나간 적이 없어요. 독서실 간다 그러고 나가고 학원 간다 그러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싸가지고 가방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갔지 한 번도 당당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은 거죠. 만약에 제가 경신중학교를 안 갔으면은 아마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 안 믿지 않았을까. 뭔 집안이 이렇게 불교 집안이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근데 그리고 어쩌면 승려가 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정하는 거지만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경신중학교 들어온 바람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겁니다. 저희 경신중학교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해냈어요. 도산 안창호 아시죠? 또 민족대표 이갑송, 인삼대 경신학교 출신입니다. 또 세종대학교, 계명대학교 설립,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대학교 설립자가 다 경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 그 독립선언서 이렇게 탁골공에서 낭독한 사람, 그 사람도 경신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경신학교는 연세대학교를 또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해서 이 나라 복음화에, 이 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거예요. 이 경신학교는 한국의 복음화에, 한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그 한 나라가 복음화 되는데 중요한 전략은 그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성경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육성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기 나라를 섬기게 만드는 것. 그런 지도자들 만드는 것이야말로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가장 탁월한 전략이다.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제가 캄보디아에 여행을 제 아내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이렇게 다니는데 아이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완달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불쌍한 얼굴로 완달라 하는데 이 완달러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줬을 것 같아요. 사랑이 많아요. 꺼내가지고 완달러 줘. 너도 완달러 줬을 것 같아요, 아마 다.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좀 사랑이 없는 건지 단순하지는 못한 건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얘들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주는 게 잘하는 건가 안 주는 게 잘하는 건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1를 얘한테 주면은 얘는
완달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도움을 저는 준 거예요. 근데 얘는 뭘 배울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얘가 배우는 게 뭘까? 얘가 잃어버리는 게 뭘까? 아마 힘들게 노동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땀 흘려 일하는 거는 얘들이 그 가치를 못 배울 것 같아요. 쉽게 손쉽게 돈 버는 거, 구걸해서라도 아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애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 교육적으로 아주 해로운 거죠,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가 얘를 망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걸 배우게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1가 여러 개 있었지만 줄 수가 없었어요. 줬으면은 잊어버렸을 텐데 안 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한테. 그때 제가 선명하고 또 즉각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을 내면으로부터 들었어요. 공부 가르쳐줘라. 이거예요. 딱 그거예요. 공부 가르쳐줘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걔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나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 캄보디아 학교를 세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도 운영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학교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들하고 그 인터넷으로 상담도 해보고 안 된다.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못 잡고 그냥 한 1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때 이상한 그 현상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그거는 극동방송이라든지 또 TV에서 또 아프리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그 나온다든지 또 잡지나 신문에 이제 그 선교지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눈가가 촉촉해지고 가슴이 짠해지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이 그냥 막 흐르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어떨 때는 엉엉엉엉엉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러고 싶어서 얘들 불쌍하다, 얘들이 안 됐다, 이런 감정을 느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감정 없이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가 그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가자. 다 정리하고 가자. 가서 학교 세우고 여기 목회 접고 거기 학교 세우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4년 후에 캄보디아로 학교 세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노회 목사님들한테도 아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4년 후에 캄보디아로 여기 다 접고 학교 세우러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가면 조용히 준비하면 되지 뭘 다 얘기할 거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그게 다 조용히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준비했어요. 같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회장, 총무, 서기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모여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제 대신 한국에서
해야 될 일들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했던 영어, 또 영어 학원 계속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또 학교 사역을 할 거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제 아내는 사범대 수학과 나왔고 저는 미대에 나왔는데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교직 과목을.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 아내는 학교 현장 경험이 교육 현장 경험이 많지만 저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교생 실습 2달 한 거 하고 또 졸업하고 나서 그 주변에 산유 휴가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기 낳고 3개월 동안 쉬는 그거 대신 해서 3개월 중학교 한 거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교육학자들의 또 최신 교육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우리나라 그 학교 중에서 아주 그 잘된 학교들 선생님들이 다 배우러 가는 그 모델이 되는 학교들 특히 혁신학교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교들 이런 학교들도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 사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 또 학교에 대한 그 캄보디아를 알린 캄보디아 문화, 교육, 종교적인 현실을 알리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이 됐을 때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 집도 월세로 주고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우리 생활비 이제 쓰기로 하고 또 저희 가구며 쓰던 거 다 남주고 정말 제가 하나하나 고를 때마다 다 제 취향에 맞게 잘 골랐던 그 소품들, 가구들 다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들 죽은 물건들 다 태워 없애거나 다 남주지 않습니까? 제가 꼭 한국에서 이제 죽은 사람처럼 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옷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몇 개만 남기고 다 남주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딱 가방 2개씩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다시 태어나서 제2의 인생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캄보디아 가서 간 지가 이제 2년 9개월쯤 됐습니다. 가서 열심히 언어했습니다. 캄보디아 제일 정통어로 캄보디아어를 배울 수 있는 왕립학교의 랭귀지 캄보디아어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정식으로 캄보디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는 애들을 여기 다 이제 놓고 갔기 때문에 다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고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 부모 없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다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눈 뜨자마자 밤 될 때까지 공부만 했습니다.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놀러 갈 데도 없고 뭐 어디 거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거기는 집 안에 들어가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거기서 수석 졸업했습니다. 나이도 좀 있는데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 졸업한 후에도 캄보디아 말은 어려워서 평생 공부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3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잘 안 들려요. 말이 잘 안 들려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말도 다 잘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졸업한 이후에는 캄보디아 성경도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성경 배우고 있고 또 캄보디아 교과서 가르쳐 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캄보디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국어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캄보디아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해야지 좋은 학교를 세울 수 있을까? 크리스찬 리더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을까? 어떤 학교를 해야지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현지 그 캄보디아의 학교의 교육 현실, 또 선교사 학교들의 교육 현장, 또 캄보디아 아이들의 그 정서와 또 상태 이런 걸 저희들이
많이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 보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찰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직접 경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 학교에서 한 17년 정도 된 선교사 학교에서 제 아내는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저는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내린 결론은 한국형 국제학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캄보디아 교과서 가지고 캄보디아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캄보디아 시스템으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다. 선생님들도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불교 신자고 선생님들.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데 기독교인 선생님을 쓰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죠, 거의. 그래서 선생님도 불교 신자고 또 교육 수준도 너무 낮고 교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의 그 이해도도 너무 낮아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 아는 것만 쪽지에 적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교과서도 자기 선생님도 몰라요, 다. 그래서 그 아는 것만 쪽지에 적어가지고 쫙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고서 받아 적게 하고 알았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 열심히 적어요. 그 노트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잘 배운 것 같아요. 그 물어보면 애들이 다 모르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근데 어떻게 리더를 양성합니까, 거기서? 선생님, 선교사들 꿈만 높은 거지. 실질적인 교육 현실은 리더 양성이 안 되는 시스템에 지금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생님이 한국 교과서 가지고 한국 교육 과정으로 하는 한국형 국제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 캄보디아는 요즘 이 교육에 대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매년 7% 이상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순위 점점점 올라가니까 이 부모들이 자식 교육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는 조금 못 쓰더라도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로컬 스쿨이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육을. 그러니까 좀 좋은 교육을 하는 데 있다면 거기에 돈을 쓰는 거예요, 부모들이 지금. 그래서 프놈펜만 해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프놈펜은. 근데 인터내셔널 스쿨이 100여 개가 지금 있어요. 우리 서울에 인터내셔널 스쿨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도시에 인터내셔널 스쿨이 국제학교가 100여 개가 있어요. 크고 작은 학교들이. 그 비싸게 받는데도 거기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학교들은 다 영어로 하는 학교입니다. 캄보디아 말 대신 미국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어 교과서 가지고. 그래서 조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면은 부모들이 막 이제 보내는 학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내셔널 스쿨을 하는데 이제 저는 미국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영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식 교육을 하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세우면 미국 선생님들 고용하고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미국 선교사나 내지는 미국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내셔널 스쿨보다는 잘할 수 없겠죠. 저는 2류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야 제가 하는 학교 2류밖에 안 되는 거죠. 3류 내지는 2류.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한국어니까 한국말로 하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세우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를 한국말로 와서 선교적 마인드로 봉사하실 수 있는 우선 초등학교 선생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도 좋고 또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와서 선교사로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봉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고 본인이 계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한테 지금 필요합니다. 제가 좀 준비한 사진이 몇 장 있는데 같이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선교사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저희가 세운 학교는 아니고요. 선교사님이 17년 전에 세운 학교에서 저희가 교사로 현재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야, 우리 밖에 나가서 사진 하나 찍자.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뭐 좀 준비를 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 교실 앞에서 찍은 겁니다. 다음이요. 제가 하는 거죠. 이게 다음 사진이죠. 예. 요거는 이제 미술실에서 제가 아이들 미술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저 학교가 오래되고 또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 학교 중에서는. 그래서 미술실이 따로 있고요. 그런 미술 재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그 미술 재료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갖고 다니면서 자기 걸로 해야지 수업이 좀 편한데 이제 쓰고 비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런데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술시간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많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보고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그 거의 초등학교 1, 2학년 그 미술적인 그 수준이에요. 미술 수준으로 치면. 사실 다 좀 그래요. 다른 과목도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한국에 비해서 많이 여러 해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생각해라. 그리고 상상해라. 그 머리에서 나온 걸로 그려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애들이 그럴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에 상상해서 머리에서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걸 힘들어해요. 그리고 똑같이 보고 그리는 거.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만화든지 뭐 이렇게 사진이든지 똑같이 보고 그리는 걸 좋아하고 잘해요. 또 그거를. 그 재주가 있다는 거죠. 이 캄보디아 민족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장난감 이렇게 끼워보고 저렇게 끼워보고 뭐 모래도 이렇게 뿌려보고 저렇게 뿌려보고 아기 때부터 막 머리 쓰게 만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중학교 돼가지고 해보니까 그 수준이 우리나라 그 유치원 아이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이제서 처음 비로소 미술을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렸을 적부터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게 참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아내가 수학 시간에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말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 말을 그렇게 막 정확하게 막 이렇게 막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거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이제 모든별로 저희들이 수업을 하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수업 방식은 강의식 수업, 일제식 강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애들 다 듣는 식으로 강의하는 수업이죠. 칠판에 이렇게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30%는 못 알아듣는 애들이 꼭 나와요. 걔들은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일제식 강의 수업은 사실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엎드려 자게 못 알아들으니까 엎드려 자죠. 버리고 가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이들이 결국은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 양따고 괴롭히고. 왜?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뭐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남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 걔들이 공부에 재미 다 붙이면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별 협동학습을 이제 합니다. 그 테이블 6명씩 또는 5명씩 이렇게 앉혀가지고 모르는 애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가 모르는 애를 지도해주고,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건 선생님이 가서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얘가 단인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얘가 예의 바르고 또 참, 캄보디아 아이들도 이렇게 예의 바르고 모범적이고 참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한국 애들 못지않게. 제가 참 눈여겨보고 기특하게 여기는 아이인데 조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미술실도 이렇게 6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의 장이죠. 근데 얘가 참 저를 따라서 요 사진 찍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 찍고 싶어서 그 제 옆에 있는 아이하고 5분 동안을 실랑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이렇게 그냥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제 옆에 앉히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하도 애가 모범적이고 해서 속으로만 좀 이뻐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하고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단인 이리 와 선생님하고 같이 찍자 해가지고 요거 하나 찍었습니다. 근데 단인이 마음이 아주 좋아졌어요. 요게 이제 저희 학교 로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는 아직 학교가 시작 안 됐습니다. 시작 안 됐고 시작 단계고 제가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언어하고 또 캄보디아 교육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보냈고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액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육 철학을 다 담아서 우리 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다 담아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신앙, 지식, 인성이 3대 교육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이들한테 이 3가지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세계에는 세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성과를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아이 다른 점에서 우수해도 저희 학교는 성공적인 그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는 잘합니다. 그래서 1등 해요. 전교 1등하고 서울대학교 보냈어요. 서울대학교 보냈는데 얘가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다 따라는 하겠죠. 기도도 하고. 근데 신앙이 없는 건 아는 겁니다. 선교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우리 실패한 아이, 실패한 거예요. 또는 신앙은 좋은데 공부를 못해요. 지식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도 성공적인 사역의 결실이지만 저희는 크리스찬 리더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 양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리더가 될 수가 없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것도 저희들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성이 만약에 다 지식 신앙은 좋은데 인성이 나쁘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신앙도 좋은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없다. 또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하지 못하다. 교만하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은 잘 교육시킨 게 아니죠. 그래서 이 3가지는 항상 저희들이 모든 교과 과정 속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3가지가 골고루 이 아이들에게 잘 실현되지 못하면 우리는 성급한 그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선명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너희들 성장해야 된다는 거를 선명하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게 중요해요. 그게 선명하게 아이들한테 클리어하게 주어지지 못하면은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막 남 괴롭히고 반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장이 약한 애들을 막 왕따시키는데 앞장서고 교만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뻐하고 학교가 자랑하는 거예요. 얘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다. 카이스트 들어갔다. 아이들한테 잘못된 교육에 대한 잘못된 그
암시를 준 거죠. 올바른 방향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아이들한테 그거를 바르게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보여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분명하게 보여지면 그렇게 불분명한 교육적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검사되고 정치인 되면은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거는 지식만 얻은 거예요. 지식만 키운 거예요. 그랬는데도 주변에서 부모가 학교에서 다 걔를 성공적인 결과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 신앙, 인성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절대 애들한테 잘못된 걔들이 판단을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성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라. 너희들이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성장해야지만 선생님들은 너를 성공적인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아이들한테 항상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교표에다가 로고에다 아예 새겨놓은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항상 같이 보고 가라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는 앙코르와트 이미지죠. 앙코르와트 저렇게 생겼습니다. 뾰족뾰족하게. 그래서 캄보디아니까 저 이미지를 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나무 죽순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시죠? 대나무 죽순이 쭉 이렇게 올라오는 초록색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과 지식 인성이 쑥쑥쑥 자라라. 이것이 이 학교에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다. 이게 잘 자라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지구본은 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교육 수준, 글로벌한 그 목표, 애들한테 항상 우리도 캄보디아에서만 너희들이 잘하는 애들은 안 된다. 한국 애들하고 똑같이, 미국 애들하고 똑같이 너희들이 성장해 줘야 된다. 너희들 교과목에 대한 그 지식 수준도 그렇고 또 마인드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삶에 대한 목표도 그렇고 저희들 그 학교에서 지구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열정입니다. 빨간 열정. 제가 이제 캄보디아 여러 번 이제 파송되기 전에 여러 번 가서 이제 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캄보디아 교육 현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그래서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니면서 캄보디아 사람들 만나면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좀 젊게 봐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저를 아주 젊게 보더라고요. 27살로. 그래서 제가 그때 야, 내가 제2의 인생을 꼭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50대 후반입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들 다 키워놨습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결혼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나는 열정에 있어서 나는 20대다. 20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제 주변의 목사님들, 제 친구 동기 목사님들은 우리 은퇴하면 어떻게 살을까? 어디다 땅 사가지고 같이 집 지어서 같이 우리가 농사도 짓고 지금 그런 얘기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까? 학교를 어떻게 지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20대가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것처럼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열정은 그걸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고 연구하고 20대의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열정이 있으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 능력 안에서 뭔가를 해요. 열정이 있으면. 근데 열정이 없으면 능력이 많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능력을 다 사장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해옵니다. 숙제를 해오면은
숙제 그 남이 안 해본 방식으로 찢어서 붙이고 또 컬러도 이 색깔 저 색깔로 하고 글씨도 예쁘게 쓰고 또 뭐 사진도 붙이고 그 열정이 느껴지는 과제물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내용은 좋지만 그냥 남들이 한 평이한 거 인터넷에서 따가지고 그냥 베끼는 점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게 그게 좋아도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내용은 조금 부실해도 서툴러도 열정이 느껴지면 그건 가산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그런 삶과 학생으로서의 자세는 반드시 평가받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위에 성숙한 힘으로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시민 육성, 이거는 교육 목표입니다. 성숙한 힘은 신앙, 지식, 인성이 잘 성장해서 갖춰지면 성숙한 힘이 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들에게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 힘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럼 어떤 힘이냐?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 자기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은 반만 성공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데 쓰는 사람, 그렇게 해야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키워주는 건데 지식, 신앙, 인성이 잘 갖춰지면 성숙한 힘이 되죠. 저 하나 빠지면은 미숙한 힘, 병든 힘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힘으로 키워서 세상을 이끄는, 너희 캄보디아에서 너희 민족을 섬기고 이끄는, 그것에 대해서 쓰는 새로운 시민 육성을 하는 게 저희 교육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항상 보고 다니라고, 항상 너희들이 이거를 위해서 이 학교 다닌다는 걸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예 글로 썼습니다. 그 밑에는 사명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이 사명입니다. 그걸 사명으로 사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아예 교명을 사명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들어가면은 부지를 알아보고 또 해서 다음 단계로 이제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부지 확보를 하고 그 전 단계로 저희 이제 한국어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어학 그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어학 교실. 그래서 조그만 그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조그만 건물을 임대해서 이제 방과후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말하고 영어만 가르치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모집해서 2년 동안 그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4학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학년을 뽑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학교가 한국말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 학습량이 많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한국말도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수업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고 또 부모들도 그만큼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또 그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을 뽑으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그런 정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학년으로 해서 뽑아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는 그런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명 두 학급으로 시작해서 고등학교 되면 자꾸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올라갈수록 애들이 줄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줄어도 한 반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뽑을 때는 두 학급으로 이렇게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어쨌든 크리스찬 리더 양성,
민족 복음화를 위한 크리스천 리더 양성. 여기 전략이고 전략에 충실한 지금 사역과 학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략은 좋지만 전략대로 안 하는, 전략만 따로 갖고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신경 써서 좋은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으면 그 전략에 충실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저희는 어쨌든 그 다음 세대에 지금은 거의 이 무슬림 빼고 95% 정도가 96% 정도가 불교 신자의 나라에서 어쩌든지 민족 복음화가 꼭 일어나길 바라고,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후에, 50년 후에, 또 80년 후에, 100년 후에 저는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꼭 복음화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경신중학교 들어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상 학교를 세운 지 몇 년 후에 내가 간 건가?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97년 후에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경신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 해가지고 한참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100주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학교 세운 지 97년 후에 제가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선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는 몇 년 후에 내가 들어갔나 한번 또 생각을 해봤더니, 알아봤더니 57년 후에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소천하고 세상을 떠나서 57년이 흘렀습니다. 57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근데 57년이 흘렀는데 그 학교가 안 없어지고 있으면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그 사역이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지속됐구나. 오히려 더 커졌구나. 학교가 더 커졌구나, 점점. 근데 그 경신학교는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 해화동 언덕에. 지금은 140년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년 3월이면 신입생들이 그 학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일들이, 성경 배우는 일들이 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세우면은 그 학교가 30년이 내가 세상을 떠난 지, 내 하나님 나라 간 지 30년이 흘렀는데도 그 학교가 여전히 거기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 학교가 50년이 흘러도 그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제 내심으로는 그런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스, 가능하다. 근데 그게 내 능력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시죠.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캄보디아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져서 정말 50년, 정작 100년 후에도 사면 국제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믿고, 나중에 그 대학교의 신학교 총장도 나오고, 또 그 나라에 참 큰 정치인이 돼서 기독교적인 정치력을 펴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